안녕하세요, 진도윤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책 보다가 그동안 뭔가 직관적으로 느끼고 있었지만 완전히 풀리지 않는 뭔가 깨름칙하거나 간지러운 부분이 있었고, 그 부분에 감각이 닿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 책에서 좀 영감을 받아가지고 남겨놓고 싶어서 이렇게 카메라를 켰습니다. 뭐라고 해야 될까? 그러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제가 예전에 한 1년 전 요맘때쯤에 영상 남겼던 것 중에 최고의 이타주의는 최고의 이기주의다 라는 그 영상을 남긴 적이 있었는데, 좀 그거랑 비슷한 생각인 것 같아요. 그게 또 어떤 부분에서는 뭔가 사익값이 좀 부족한 부분이 있었는데, 뭔가 무릎을 탁 치게 돼가지고 또 이렇게 영상을 남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부터 조금 동정심, 연민? 좀 이런 게 남들보다 조금 풍부하게 느끼는 편이었어요. 지금도 그렇기도 하고. 그게 제 생각에는 제가 어린 시절부터 저희 형이 조금 아파왔었는데, 좀 그런 것 때문에 저도 모르게 같은 반에 있으면은 좀 소외된 친구라든가 따돌림 당하고 있는 친구라든가 좀 그런 친구들한테 눈길이 가고 챙기게 됐었어요. 어렸을 때부터. 좀 보기와 다르죠? 하여간 그게 조금 저희 형이 저한테 준 좀 긍정적인 면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한데, 근데 그때 제가 최고의 2차주의는 최고의 이기주의다 라는 그 영상을 남겼을 때도 제가 뭔가 그런 동정심이나 연민으로 내가 막상 해결해 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구나를 좀 느낄 때쯤에 그것도 무릎을 탁 치고 남겼던 영상인데, 요런 것도 그런 것 같아요. 저도 모르게 제가 대부분의 사람이 또 그런 자극점에 끌리듯이 뉴스, 사건, 사고 그런 거에 확 사람이 끌릴 때가 있잖아요. 특히나 유튜브에는 그런 영상들도 많이 나오고, 예를 들면은 뭐 헐리우드 스타들의 뭐 불륜 소식이라든가 헐리우드 스타들의 막 마약 파티 사건 뭐 이런 것들. 근데 저도 모르게 제가 그런 걸 끌릴 때가 있거든요. 근데 그 끌릴 때를 들여다보면은 내가 그런 걸 당하고 싶지 않다라는 어떠한 그 뿌리의 생각이 있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러다 보니까 약간 불안감도 들고, 뭔가 그 영상을 보다 보면 도덕적으로 그르다라는 걸 막 지탄하고 비판하게 되고, 거기에 더 매몰되고 빠져들게 되는 경향성이 있는 것 같은데, 근데 그런다고 해서 그게 해결이 되냐? 전혀 그렇지 않거든요. 오히려 내가 그 생각에 빠져 지내는 거지.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그런 말 있잖아요. 임산부들한테 좋은 것만 듣고 좋은 게 그렇게 해야 올바른 태교가 된다. 저는 그 말에도 되게 공감을 하고 있는 편이어가지고, 내가 그런 안 좋은 거, 부정적인 거를 계속 본다고 해서 긍정적으로 되냐, 혹은 내 인생에 보탬이 되냐, 도움이 되냐, 결론적으로 저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예전에 1년 전에 제 친한 친구가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요새 묻지마 사건도 많고 한데, 그래서 자기는 카페나 어디 가서 주변을 이렇게 경계하게 되고 경계심이 되게 높게 된다.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그런 얘기를 나눈 적이 있었는데, 저는 그때 직관적으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관심을 두니까 그런 사람들이 보이게 되고, 그런 사람들과 엮이게 되는 측면이 있는 것 같다. 가령 내가 호랑이를 만나고 곰을 만났을 때 직관적으로 공포를 느끼는 거는 누구나 내재가 돼 있는데, 뭐에 의해서 주입돼 가지고 한번 거쳐서 내가 그러한 공포심이 그 주입된 공포심은 불필요한 것 같다. 그게 전혀 인생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것 같다 라고 얘기를 하고 대화를 나눴던 적이 있었고, 저는 그렇게 믿고 있고, 그리고 실제로 제 인생에서는 그랬고, 그런 마음을 품고 있을 때는 그런 사람이 항상 주변에
끌리게 되고 저랑 주파수가 맞게 되고 그런 사람이랑 부딪히게 되고 했는데, 제가 그런 데 관심을 끄고 있고 제가 그런 사람을 그냥 돌보듯이 지나쳐 버리면 생길 일도 생기지도 않고 탈도 나지 않고 그런 경험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게 저는 지금도 맞다고 생각하고 제 인생에는 정말 맞는 얘기고, 그러니까 그거와 연장선으로 제가 아까 말했듯이 제가 연민이나 동정을 많이 느끼는 편인데, 제가 지하철 같은 데서 뭐 껌을 파시는 할머니, 혹은 다리가 불편하시는 아저씨, 혹은 그 길거리에서 앵벌이 하고 계시는 분들을 제가 어렸을 때부터 그냥 지나치질 못했거든요. 뭔가 그걸 보고 나면 한 2시간은 생각이 잠겼던 것 같아요. 아, 왜 그는 그렇게 됐으며, 아, 왜 나는 이렇게 멀쩡하며, 아, 그러면 내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이며. 물론 이러한 생각이 아름다운 생각이고 때때로 필요한 생각이고, 가끔씩은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 수 있는 생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그런 거에 빠져 있는 게 궁극적으로 뭔가를 해결할 수 있냐라고 생각하면은 저는 그게 아니라는 결론을 하고 있었는데, 그게 왜 내가 그렇게 느끼는지에 대해서는 모르고 있었어요. 근데 오늘 그 책의 글귀를 보다 보니까 좀 깨달은 바가 있어서 이렇게 영상을 남기고 있습니다. 오늘 본 그 책에서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그 아주 오래전에 쓰여진 책인데도 인류가 계속해서 뉴스를 다루고 기사를 다루고 뭐 가난에 대해서 계속 다뤘지만 더 빈곤은 심해졌다. 인류가 질병에 대한 정보가 늘어나고 질병에 대한 정보에 대해서 공유가 늘어나고 기사화가 많이 될수록 질병은 더 늘어났다. 해결된 적은 결코 없다. 저도 되게 공감하는 바거든요. 아, 도대체 해결책이 무엇일까? 자기 인생에서도 부를 못 이룬 사람이 자선 활동을 한다고 해서 가난한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느냐? 물론 그게 저는 필요한 부분이라고는 생각해요. 근데 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느냐? 그거에 대해서는 물음표가 뜨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최고의 이기주의가 최고의 이타주의를 낳는다라는 생각에 공감을 했던 거고, 그때 말했듯이 제가 아무리 큰 뜻을 품어왔자 재벌가가 조그만 꿈을 꾸어서 가난한 사람에게 도시락을 제공하고 가난한 사람에게 일부 도와주는 것만큼 제가 큰 뜻을 품는다고 해서 그들과 견줘볼 수 있는 게 아니듯이, 그러한 비슷한 맥락이 거기에 또 쓰여 있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공감이 많이 됐고, 그래서 물론 자기가 끌리는 대로 그렇게 활동을 하는 거고, 그런 사람 이런 사람 다양한 사람이 어우러져서 조화를 이루고 더 나은 것이 탄생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제 제가 말하는 거는 그런 걸 하지 말아라 이런 게 절대 아니고, 자기가 그런 거에 뭐 빠져 있을 필요는 없다, 뭐 그러한 얘기를 제가 지금 이 영상을 토대로 남기고 싶어서 남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해는 없으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그러면 어떠한 방법이 있느냐? 그러니까 거기에서는, 그 책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인류의 가난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해결책은 당신이 부자가 되는 것이고, 가난한 자가 스스로 부자가 되는 마음을 품을 수 있도록 당신이 영감을 주는 것이다. 근데 그 말에 너무 공감이 돼가지고, 사실 누군가가 원조하고 지원해 주는 거는 때때로 현실감 속에서 당연히 필요하겠지만 그게 궁극적으로 해결이 안 되잖아요. 결국에 누군가한테 귀속이 되는 거고, 결국에 원조를 받아야 된다는 것 자체가 누군가의 의지를 하고 있어야 되고, 그거는 뭐 물질적 가난에서는 해결이 됐지만
정신적 가난이라든가 혹은 누군가에게 의존하지 않고는 자기 자신의 두 발로서 부를 이룰 수는 없는 거니까. 그래서 그런 점에서 제가 무릎을 탁 치게 돼가지고, 연민과 동정이 불필요하다는 게 아니라, 연민과 동정에 지금 빠져있을 때가 아니라, 만약에 진짜 자기가 이로운 걸 해내고 싶다면은 자기 갈 길에 대해서 달리고 거기에 집중을 하다 보면은 결국에 자신은 영감의 주체가 되는 거고, 누군가에게 찐 영감을 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가난한 사람을 외면하고, 내가 힘들어하는 사람을 외면하고, 그리고 외면하라는 뜻은 아니고, 그리고 외면한다고 해서 그 참상을 내가 떠올리지 않는다고 해서 또 죄책감을 느낄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나는 왜 그렇고 저 사람은 왜 그런 거지라고 비교할 필요도 없고. 그러니까 제가 약간 불필요한 어떠한 그러한 부채감이 많았던 것 같아요. 지금 자기도 똑바로 못하고 있으면서 계속 그런 거에 생각이 빠지니까 생각이 분산되고, 한 곳의 점으로서 목표로서 내가 갈 길을 가는 것이 우주의 위롭고 지구의 이로운 것인데 계속 분산하면서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부채감에 빠진다든가, 공포심에 빠진다든가, 두려움에 빠진다든가, 내가 남을 안 돕고 있는 건가, 막 이러한 불필요한 감정에 너무 많이 분산되다 보니까 제가 답답한 측면이 있었는데, 진짜 큰 영감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영상을 남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제가 예전에 재밌게 봤던 세이노의 가르침이란 책에서도 그 정치에 관심을 갖지 않는다고 해서, 또 정치에 관심을 당신이 갖는다고 해서 정치가 잘 이루어지거나 더 나은 세상이 태어나거나 그런 건 전혀 아니다. 그냥 당신이 해야 할 일을 하면 되는 것 뿐이다라는 말이 있었는데, 그 말에 직관적으로 공감을 하면서도 그러면 그거에 대한 이유는 무엇일까? 그리고 또 어떤 친구가 이런 말을 했단 말이죠. 그런 사건에 내가 관심을 갖지 않으면 그 사람들은 사각지대에 놓이는 게 아니냐, 소외되는 게 아니냐, 나부터가 관심을 갖고 내 한 사람이 거기에 관심을 가짐으로써 그게 보탬이 돼서 쌓이는 거 아니냐라는 반문을 했는데, 제가 거기에 그 말도 어느 정도 맞기 때문에 제가 그 말에 대해서 또 빠진 적이 있었단 말이죠. 근데 조금 그 말에 맞는 부분도 있지만 함정도 좀 큰 것 같아요. 내가 지금 거기에 관심을 갖는 게 이로운 건가? 나한테 이롭고 타인한테 이로운 건가? 그렇게 생각하면 또 아닐 수 있거든요. 그래서 흔히들 뭐 자기계발 서적이나 이런 데에서 자기 가정, 자기 침대 이불도 못 깨는 사람이 환경운동 같은 걸 관심을 갖는 게 안 맞는다. 자기 가정을 이롭게 만들지 못하는 사람이 사회를 이롭게 만들 걸 꿈꾸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다, 이런 말이 있었는데, 좀 그런 사익값에 대해서 오늘 읽었던 책이 많이 저를 깨워준 것 같아가지고, 혹시나 저와 같은 고민을 하거나, 그리고 나중에 제가 이 영상을 봤을 때 다시금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어가지고 이렇게 영상을 남겼습니다. 무튼 뭐 이것도 제가 뭐 권하는 건 절대 아니고, 이러한 생각도 있다. 누구나가 다 각자의 방법으로 살아갈 테니까. 그리고 그게 이로운 것이고, 저한테는 이러한 생각이 너무 한 줄기에 빛이 되는 생각이었어가지고, 저와 같은 사람이 있다면 이 영상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무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였고요. 조금 더 나은 걸 공유해드릴 수 있을 때 또 찾아올게요. 빠이.